여러분 안녕하세요. 핵심 시사 영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 가지 뉴스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 이번 SK텔레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최태원 SK 회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사과가 너무 좀 뒤늦고 미흡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이번에 지금 마지막 이제 제대로 된 챔피언 타이틀을 타려고 이제 마지막 결승에서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된 이야기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자, 마지막에 어제부터 좀 계속 전 세계 관심 갖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이랑 미국 간의 관세 정쟁이 약간 좀 이렇게 톤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시 관세를 좀 내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CNN 뉴스에서 얘기한 이야기 중에 좀 핵심적인 이야기 이렇게 좀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두 문장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위로 올라가셔서 이번에 SK텔레콤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단어 제가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예, 최가 이제 최태원 회장을 말하는 거죠. 예, choice belated and inadequate apology did little to quell the growing public outrage. Only after considerable pressure did it acknowledge that the breach extended beyond a simple data leak, admitting it bore implications for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However, his vague promise to expand investment in data protection and to establish an information protection innovation committee fall far short of what the situation demanded. 자, 역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스톱 누르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요. 네. 자, 단어 한번 저 중요한 단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belated가 나오는데요. late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이게 늦다가 아니라 뒤늦은 국어에서 뉘앙스가 틀리죠. 너무 늦었다. 뒤늦은이란 말로 이게 많이 쓰는 표현이 belated입니다. belated. 그다음에 apology라는 것은 여러 개 사과죠. apologize가 동사고 apology는 사과.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건 좀 이렇게 바꿔보죠. apology 사과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 퀘리 영어에 진압하다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시위 같은 걸 진압하다, 평정하다, 위에서 누구를 누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최태원 회장이 국민들의 분노를 좀 누른다 할 때 쓰는 표현으로 quell, Q-U-E-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 raise가 분노고 outrage가 분노를 일으키다 혹은 분노라는 명사가 되고요. 우리가 fury라는 말 들어봤죠? 동사로 쓰면은 이거 참고로 infuriate가 바로 분노를 일으키다라는 동사예요. infuriate. 이거의 명사가 fury, 분노. 오늘 본문에 outrage가 분노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considerable은 consider에서 파생된 말로서 상당한, 굉장히 많은, 고려할 만한 그런 뜻이에요. considerable. 요 단어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consideration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려 깊은 신중한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달라요. 사려 깊은 신중한, considerable은 굉장한, 엄청난 양의 많은, 상당한 양의 하는 뜻입니다. 그다음 오늘 좀 이따가 도치구문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건 좀 숙달돼야 돼요. 도치구문은 기본이 부사구라고 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앞에 나와요. 어디 어디에서 막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주어 동사는 뒤집는 게 영어의 기본 표현입니다. 흔히 우리가 there is a book 책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도치구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there가 먼저 쓴 겁니다. 거기에는 뭐 on the desk 이런 식으로 하고 오른쪽에 있어야 될 is가 왼쪽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원래는 이게. 근데 원래는 a book is there 그 문장이 there 먼저 쓰고 is a book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기 위해서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그냥 구문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익혔던 것뿐입니다. vague라는 것은 영어의 애매모호한입니다. 예, 이것도 중요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ambiguous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애매모호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fall short of가 우리가 흔히 lack, lack이라는 단어가 부족하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일반 회화나 일반 표현에서는 fall short of란 말 굉장히 많이 써요. fall short of 뭐뭐가 부족하다. 오늘 본문엔 far라는 말을 써가지고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fall short of 부족하다 동사입니다. 자, 이 정도 어휘를 체크한 다음에 보셨죠? 한번 위에 빨리 올라가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최 회장의 belated, 뒤늦은, 그 다음에 inadequate는 inadequate가 적절하다는 뜻이고 in이 들어가서 부적절하다는 뜻이죠. 부적절한 사과는 did little, 영어에서 거의 한 게 없다 뜻이에요. little은 거의 뭐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게 없다. to, 뭐 하기에? quell, 진압하기에.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The growing public outrage. 점점 커가는 대중들의 분노를 쾌하기에는 많이 거의 한 게 없다. did little. 많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바로 여기가 도치구문이라는 뜻이에요. after는 뭐뭐 이후에죠. 뭐뭐 이후에 하는 게 그 시간과 상태를 나타내주는 부사구라고 그러죠. only after. 이거 한 이후에. 어디까지 가냐? considerable pressure까지 가는 거예요. 엄청난, 상당한 양의 압력이 있은 이후에야.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어떻게 도치시키냐? 일반적인 비동사는 앞으로 가지만 일반 동사는 어떻게 가죠? 예. 조동사 둘을 빼고 자기는 원형으로 이렇게 환원이 되는 게 일반 도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문장은 he acknowledged라는 과거 동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id가 앞으로 가고 자기는 원형으로 다시 빠졌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압력이 있은 후에야 did he acknowledge 그는 인식했다.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자, 뭐냐? The breach. 이번에 이런 사태, 데이터 유출 사태가 extended, 확장되었다. 점점점 커졌다. beyond 어디를 넘어서 확장된 거죠. A simple data leak, 단순한 데이터 유출 사건 그 이후를 그걸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컴마 찍고 admitting, 인식하면서 뭘 인식했냐? It bore implication. 자, 요건 지금 제가 설명 안 들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bear가 아이를 낳다. 열매를 맺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bear 한 다음에 implication이 영어의 암시이기 때문에 어떤 암시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직역을 하면 이것은 뭔가를 암시를 낳는다. 우리에게 뭔가를 굉장히 큰 것을 시사해 준다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런 뜻입니다. bear implication for 뭐에 대한 거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냐?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에 바로 국가의 안보와 디펜스와 시큐리티 국가의 보안이니까 이것이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은 결국은 단순한 회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보안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사실,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난 거 아니냐라는 사실을 어드미팅 인식하면서 최 회장이 이거 한 이후에야 제대로 인식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However, 그러나 his vague promises, 그의 이 애매모호한 약속, 뭐 하려는 to expand investment, 투자를 expand가 확장한다는 뜻이죠. 투자를 확장하겠다. 어디에서 in data protection, 데이터 보호 분야에서 투자를 확장하겠다는 약속. 그다음에 to 계속 같이 to에 걸리죠. 이게 다 이 to에 걸립니다. 확장하겠다는 약속이며 to 뭐 하겠다는 약속이냐? Establish an Information Protection Innovation Committee가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 뭐 이런 거죠. 아무튼 이걸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이 fell short of가 과거인데 엄청나게 부족했다. 그다음에 뭐에 부족하냐? 자, 뭐뭐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뜻이냐면 of가 what the situation demanded. 자, 이 상황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많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으로 뭐뭐 하는 것으로 번역하죠. 이 situation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선 택없이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손흥민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About to take his third crack at winning his first trophy in Europe, Tottenham Hotspur South Korean captain Son Heung-min said Monday he wants to grab the final piece of the puzzle that he has been chasing for a decade. 자, 이번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같이 이렇게 볼까요? 예, 단어랑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be about to 배웠죠? 이제 막 뭐뭐 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be 뭐 the bomb is about to explode. 그러면 이 폭탄이 이제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제 막 뭐뭐 하기 일보 직전. 그래서 영어에 요 앞에는 being이 생략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be about to 막 뭐뭐 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라는 우리 흔히 학교에서 배웠던 분사구문입니다. 예, 문법 용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패턴을 익히라는 거예요. Being about to take his third crack. crack은 영어의 갈라진 틈인데요. 여기 보세요. crack이 틈이란 말도 있지만 이게 틈을 낸다는 건 지가 막 이렇게 부셔야지 틈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맥상 간절한 도전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his third crack. 이번에 그의 세 번째 도전이 막 임박한 상태예요. at 뭐 하는 데 있어서 winning his first trophy. 유럽에서 첫 번째 트로피를 타는 거. 아직 손흥민이 공식적으로 챔피언에 올라간 적이 없죠, 아직은. 이번에 물론 유로파 리그이긴 하지만. 자, 챔피언스 리그는 아닙니다. 예, his first trophy를 막 타려는 세 번째 도전이 막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 스퍼의 한국 주장인 손흥민이 말하기를 one day he wants to grab. 그랩이 여기에 움켜쥐다라고 되어 있죠. 동의어가 gras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grab이요. 단순한 움켜쥐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grab이 움켜쥐다가 한국말로 이런 말도 있죠. 재밌게. 국어에서 감 잡았어 이런 말 하죠. 똑같아요, 영어. 그래서 grab이 움켜쥐다의 뜻에서 understand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understand meaning 하는 게 의미를 이해하다 뜻도 있고 grasp meaning 해도 의미를 이해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일단 손흥민이 뭐라냐? 그는 wants to grab, 움켜쥐고 싶다. Final piece of the puzzle, 바로 조각의 마지막 조각을 움켜쥐고 싶다. 근데 어떤 조각이냐? He has been chasing, 그가 chase가 추적하다, 쭉 지금까지 추적해오다 따라가다죠. 따라왔던. 그다음에 for a decade가 바로 지난 10년간이라고 배웠죠. a decade는 열, 10을 나타내는 단어지만 이제 문맥상 주로 10년을 많이 얘기합니다. 10년간 그가 쭉 추적해왔던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 한국말은 마지막 조각을 완성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뭐 여러 가지 표현도 있는데 여기서는 grab the final piec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꼭 한번 제대로 우승했으면 좋겠네요. 손흥민의 절친이 해리 케인도 이번에 분데스리가 저기 뮌헨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축하한다고 막 보내더라고요. 예, 같이 좀 우승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자, 마지막 이제 CNN 뉴스를 이번에 같이 보겠습니다. CNN 뉴스에서 이번에 그 관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직접 같이 읽으면서 보시죠. The decision by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자, 보스니까 두 개. 미국과 중국에 의한 이번 디시전인데, 자, to 뭐 하기 위한 디시전이냐? drop 낮추겠다는 디시전이에요. 자, 여기 읽어보셔야 돼요. The drop stratospheric spheric tariffs by 115 percentage point at the conclusion of 2 days of talks marked the most significant development in a policy approach that has been equal parts maximalist and messy. 자, 첫 번째 문장이 좀 어렵죠? 요 첫 번째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반드시 다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저랑 같이 가도록 하시죠. 네, 읽어보세요. 네. 이 단어 중에 요걸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라토스피어가 영어의 성층권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구과학에서. 근데 이것을 스트라토스페릭 하면 성층권의라는 말도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쓰는 멋있는 영어 표현이에요. 재밌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스트라토스페릭 테리프가 관세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관세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관세. 그다음 바이가 뭐죠, 여러분? 바이가 뭐 만큼이잖아요. 예, 만큼. 얼마만큼인데요. 여러분, 이거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요 분야에서 제가 혹시나 느낌이 쌓여가지고요, 챗GPT한테 물어봐서 해석해달라고 그랬더니, 챗GPT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115%짜리, 이게 엄청나게 높으니까, 엄청나게 높은 관세까지는 오케이인데, 115%짜리 관세를 낮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글을 번역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기존의 관세가 115%였다. 이거를 낮춰서 뭐 30%, 15%를 낮춘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이가 제가 늘 말했죠. 만큼이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이 바이는 어디 걸리냐면요.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이는요. 드롭에 걸립니다. 드롭 어쩌고 바이. 즉 엄청나게 높았던 관세 뭐 200%, 400%막 그랬잖아. 이 관세를 이만큼 낮춘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그러니까 기존에 150이었나? 뭐 그거를 그거에서 115% 포인트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0 뭐 20이었다. 이게 잘 모르겠으면 이거를 이 포인트만큼 낮췄다는 거 115 낮췄으니까 5%까지 낮췄다는 얘기예요. 115를 낮췄다는 뜻이니까. 퍼센테이지 포인트는 포인트 숫자를 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물어봤더니 챗GPT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번역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정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번역기 너무 믿으면 안 되고 진짜 궁극적인 본질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또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뭐 시간 지나면 점점 좀 안정화가 되겠지만요. 이게 지금 번역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번역기 돌린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미국과 중국의 관세인데 기존에 엄청난 거를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만큼 낮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낮추냐? At the conclusion of 2 days talk. 2일간의 대화의 마지막 결론에서 낮췄거든요. 했던 이번 결정, 디시전이 주어져. 예, 마크가 동사입니다. 뭘 우리에게 표시해 주냐? The most significant development. 엄청난 발전. 어디에서? In a policy approach. 어떤 정책의 접근. 서로 간의 양국 간의 정책, 외교 접근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 근데 그 접근이 that has been 지금까지 어때 왔던 접근법이었냐? 양쪽이 다 양쪽 다 마찬가지로 이거 맥시멀리스트가 뭐죠? 맥스가 극단주의라는 뉘앙스가 있고요. 메시가 혼잡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이었으며 굉장히 혼잡스러웠던 그런 접근법. 미었는데 예, 그거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우리에게 표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디팩토란 말 여기 보세요. 디팩토라는 말 사실상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상, 실제로 팩트에서 온 말인데 사실상, 실제로는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상. 그다음에 임바고라는 말이 영어에 그 해양 용어에서 배의 출항 금지라는 뜻인데요. 임바고가 금지하다, 못하게 봉쇄하다는 뜻인데 여러분 그 엠바고라는 말 들어보셨죠? 엠바고라고 국어에서 외국에 쓰죠. 이 엠바고가 언제 쓰죠? 기자들이 뭐 보도할 때 어디서 엠바고를 잠깐 좀 죄송한데 걸어달라고 하거든요. 아직은 보도 금지 여러 가지 좀 확인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엠바고가 풀리면 그때부터 보도가 뜹니다. 물론 기자들이 가끔 이거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한국말로 엠바고라고 하는데 그때도 이 단어를 써요. 봉쇄라는 말. 그다음 on the brink of라는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뭐뭐하기 일보 직전 여기 나왔죠. on the brink of 막 뭐뭐하기 일보 직전이란 말로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 calamity가 여러분 유명하죠.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calamity, catastrophe, disaster, 액센트, disaster, catastrophe, calamity 이것이 재난입니다. 재난. 자, 그럼 마지막 보겠습니다. The de facto 사실상의 trade embargo 무역 봉쇄죠. 무역 못하게 했잖아요.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y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바로 미국과 중국을 얘기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사실상의 무역 봉쇄가 had produced 지금까지 뭘 만들어 왔냐? Domestic
국내, 그다음에 글로벌한 economic pressure, 경제적인 압력이 생겨버렸다는 얘기인데 그 압력이 that appear,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냐? On the brink of calamity. 바로 재난 바로 일보 직전에 나타났다는 얘기니까 재난 바로 일보 직전까지 갔던 이 엄청난 economic pressure가 있었는데 예, 이 사이에 엠바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엠바고가 어마어마한 예, 경제적인 압력을 놨다는 뜻입니다. 이 엠바고가. 근데 그 엠바고는 견체가 헤드 프로듀스. 그다음에 이 엠바고가 났을 때 당시에 이 엠바고는 아니 이제 이코노미 프레셔는 appeared 나타났었대요. 바로 뭐 재난은 바로 직전의 상태까지 나타났던 어마어마한 경제 압력이 있었다 했습니다. 자, 오늘 가장 핵심적인 이 세 가지 문장 CNN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관한 문제 말씀드렸고요. 네,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도전 예, 문장 소개해드렸고,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의 사과, belated 그러나 아직은 뒤늦은 뭔가 부족한 inadequate 그런 사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